당뇨 진단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소금부터 끊으셨을 겁니다. 국 줄이시고 반찬은 싱겁게 드시고 맹물 하루 2리터씩 드시고요. 몸에 좋다는 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단 게 땡기지 않으셔요? 떡이나 빵, 달달한 커피가 땡기지 않으셔요? 입이 자꾸 심심하고 그러면서 혈당은 생각만큼 안 잡히고. 제가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께 매일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요? 싱겁게 드시는 그 습관이 단 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건 소금이 아니라 자꾸 손이 가는 단 것입니다. 소금은 혈당을 올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밥, 빵, 설탕이 혈당을 올리지 소금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신 분, 이분들은 소금도 물도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합병증 없이 건강하신 분들 기준이고 그 경계선은 뒤에서 결과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다들 당뇨에 무조건 싱겁게라고 알고 계신가? 그 저염하는 습관이 몸에서 무슨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진료의 영역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왜 다들 당뇨엔 소금이 나쁘다고 알고 계실까요? 저희 채널 댓글에도 몇 달째 영상마다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당뇨 환자도 소금을 먹어도 되나요? 당뇨 있는 사람도 괜찮은지요? 그만큼 당뇨하고 소금은 상극이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겁니다. 지난 신장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소금은 신장에 나쁘다는 말이 사실은 신장이 이미 나쁜 분은 이라는 앞조건이 지워진 채 퍼진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당뇨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께 드리는 제안 처방이 건너 전해지면서 당뇨 있는 모든 분의 상식이 된 거예요. 그 단계에 계신 분들께는 맞는 처방입니다. 그런데 합병증 없는 분들까지 따라할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도 짜게 먹으면 당 관리 안 되던데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잘 보시면 짜게 먹었다는 그 음식들이 뭐였습니까? 라면, 피자, 햄버거, 짭짤한 과자. 이 음식들 속에서 혈당을 올린 건 소금이 아니라 같이 들어있던 밀가루와 당분입니다. 짠맛이 문제가 아니라 짠맛이 나는 그 음식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실제로 국내에서 14만 명이 넘는 성인을 10년 가까이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 나트륨 섭취량은 사망률과 관련이 없었다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겁내던 것만큼 간을 맞춰 먹는 것 자체가 몸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나트륨 2g 이하로 드시라는 권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라면 한 봉지면 이미 그 하루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짬뽕 한 그릇이면 2배예요. 간을 하나도 안 한 재료 자체에도 나트륨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 권고를 지키려면 사실상 조리할 때 소금을 거의 넣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매끼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저염을 열심히 하면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싱겁게 먹는 게 왜 단 것을 부르는가? 5단계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오래 저염을 하고 맹물만 드시면 몸에 물이 마릅니다. 우리 몸속 물, 간질액은 0.9% 소금물입니다. 소금이 계속 부족하면 몸은 그 농도를 지키려고 물을 소변으로 계속 내보냅니다. 물을 마시는데도 몸은 마르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바로 커피예요. 당뇨 진단받고 설탕 든 믹스커피 끊고 블랙커피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설탕 끊으신 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커피는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소변으로 끌고 나갑니다. 액체를 마셨는데 실제로는 내 몸의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저염에 맹물에 커피까지 겹치면 몸은 더 빨리 마르게 됩니다. 두 번째, 몸에 물이 줄면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온몸을 순환할 물이 부족하니까요. 세 번째, 순환이 나빠지면 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못 받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없어서 기운이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러면 몸이 제일 빠른 연료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단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떡, 빵, 달달한 음식에 손이 가게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5번째,
단 것이 들어가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인슐린이 왕창 나와서 또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단계 땡기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당 조절에는 제일 안 좋은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소금을 끄는 데서 출발해서 단 것으로 끝나는 고리입니다. 당뇨 관리를 하려고 시작한 저염이 돌고 돌아서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 물과 탈수를 연구한 벤맨 갤리지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분도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마르면 뇌는 더 많은 당을 찾게 된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단계 땡기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단계 자꾸 땡기는 건 마른 몸에서 뇌가 보내는 신호인 겁니다. 그럼 내 몸이 지금 말라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소변색이 진하다.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처진다. 입은 마른데 맹물은 잘 안 넘어간다. 그러면서 단계 땡긴다. 이 증상들이 있다면 몸이 마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열심히 마시는데 화장실만 자주 가고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물이 몸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적당히 간을 맞춰서 맛있게 드세요. 간이 맞으면 식사가 만족스러워서 군것질 생각이 덜 나고 몸의 물도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던 국, 김치, 된장 같은 간이 맞는 밥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 하실 텐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농도만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간이 잘 맞네요 하는 음식이 염도 0.6% 정도인데 간이 맞는 반찬이면 3가지를 드시든 10가지를 드시든 들어오는 양은 많아져도 농도는 그대로 0.6%입니다. 그래서 몸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는 여러분이 매일 겪고 계십니다. 점심을 좀 짜게 드신 날 오후에 물이 자꾸 땡기죠. 그때 뭐라고 하시죠? 나 오늘 짜게 먹었나 봐. 나트륨을 몇 그램 드셨는지 계산해서 아신 게 아니잖아요. 물이 땡기는 걸 보고 아신 겁니다. 그리고 물을 한두 컵 드시고 나면 방금까지 그렇게 달고 시원하던 물이 더는 잘 안 넘어가죠. 몸이 농도를 다 맞췄으니까 그만 마시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 정밀한 저울 같은 자율신경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자율신경을 믿고 간을 맞춰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하나 하는 답은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음식을 짜게 먹어서 맹물이 땡길 때는 맹물을 드시고 그 외의 물은 따뜻한 물 500cc에 소금 3g 정도 적당히 간이 된 물. 오늘 이야기는 딱 이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60대 여자분이었는데요. 정말 모범생처럼 하고 계셨어요. 소금 끊고 국 끊고 맹물 열심히 드시고, 그런데 오후만 되면 힘이 빠지고 밤에 자꾸 달달한 게 생각나서 참다 드신다고, 그게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제가 의지가 약해서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 제일 단계 땡기세요? 오후 서너 시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요. 딱 몸에 물이 마르는 시간대입니다. 하루 종일 맹물과 커피만 드셨으니까요. 먼저 신장 합병증 검사부터 확인했어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원리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소금을 끊으셔서 몸이 마르고, 몸이 마르니까 단계 땡기는 거라고. 그리고 식사에 간을 정상으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국도 다시 드시게 했고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요. 몇 주 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상하게 군것질 생각이 덜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 조절의 적은 소금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염을 해서 생긴 그 허기였던 거죠. 자, 그럼 경계선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면 오늘 이야기를 임의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의 기능이 이미 망가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 단백뇨가 나온다, 사고체 여과율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신부전이 있거나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 세 번째, 병원에서 소금이나 물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이미 받으신 분. 그 지시는 여러분 검사 결과를 보고 나온 처방이니까 항상 그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일 많이 받는 걱정이 사실 이겁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 먹고 있는데 소금물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기준은 약이 아닙니다. 당뇨약을 드신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3가지와 장기 상태가 기준이에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장기가 괜찮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난 신장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종이 기억하실 겁니다. 검진 결과지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공복혈당하고 당화혈색소를 보셔요. 당화혈색소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두세 달 혈당의 평균 성적표입니다. 공복혈당은 그날 아침 컨디션 따라 오르내리지만 당화혈색소는 하루 이틀 관리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숫자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장검사, 즉 크레아티닌과 사구차 여과율, 단백뇨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내 신장이 괜찮은지 모르는 채로 이것저것 따라하는 것, 이게 제일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확인 먼저, 실천은 그 다음입니다. 댓글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발바닥 통증으로 병원을 다녀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 발끝이 저리고 시리고 아픈 분들이 정말 많으셔요. 발끝은 심장에서 제일 먼 위치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서 순환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이런 말초예요. 그래서 몸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발끝까지 피가 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에서 발이 저리고 아픈 건 신경합병증일 수 있어서 검사가 먼저입니다. 병원에서 신경검사와 아까 그 신장검사를 같이 확인하시고 합병증이 있다면 그 치료가 우선입니다. 물과 소금은 치료가 아니라 몸의 기본 환경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합병증 없고 결과지도 괜찮으신 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식사는 적당히 간을 맞춰 맛있게 드십시오. 저염하느라 끊으셨던 국 드셔도 됩니다. 몸에 꼭 필요한 물을 넣어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마시는 수액이라고 부를 수 있죠. 좀 짜다 싶으면 물 마시면 되고요. 식사가 맛이 없으면 그 허기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단 것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물은 맹물 대신 간이 된 물로 따뜻한 물 500cc에 소금 3g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나이가 들수록 갈증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목이 안 마르다고 몸에 물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증을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음식을 짜게 먹어 맹물이 땡길 때는 맹물을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번 주에 한번 관찰해 보세요. 간을 맞춰 먹은 날하고 싱겁게 먹은 날, 어느 날 군것질 생각이 더 나는지 본인 몸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번째, 단계 확 땡기는 그 순간에는 먼저 간이 된 물을 한 컵 드셔보세요. 우리 몸은 목이 마른 것을 배가 고픈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호가 나오는 곳이 뇌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 한 컵에서 끝난다고 하셔요. 그리고 혈당을 올리는 건 소금이 아니라 밀가루와 당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끊으실 걸 끊으셔야 합니다. 소금이 아니라 정제된 단 것들입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혈당을 올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당뇨엔 무조건 싱겁게는 신장이 손상된 분들이라는 조건이 떨어져 나간 말입니다. 두 번째, 오래 저염하고 맹물만 드시면 몸이 마르고 그 허기가 단 것을 부릅니다. 당 조절에 제일 안 좋은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손상됐거나 제한 지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간이 맞는 밥상을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 관리는 평생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 할 관리라면 괴로운 방법이 아니라 몸의 원리에 맞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댓글에 이런 걸 남겨주십시오. 저도 싱겁게 먹고 단 게 당겼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은 환경만 돌려주면 알아서 회복합니다.